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은주입니다. 이 연구는 오하이오 주립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로 계시는 로즐린 리 원 교수님과 같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음악이 나오고 있지요. 예, 지금 긴 시간 동안 발표 듣고 토론 들으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 노래 곡목을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연식이 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 김성호의 회상이라는 노래인데요. 자, 이제 그만 끊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노래 계속 들으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나의 20대 사진 올리기 이것들을 한참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은 20을 훌쩍 넘으셨을 분들께서 예전 본인의 사진들을 올리는 이런 일종의 뭐 챌린지라면 챌린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 페이스북의 기능 중에 하나가 on this date 해가지고 몇 년 전 오늘 어떤 포스팅들을 내가 올렸었는지를 알아서 띄워주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과거의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이 바로 이런 미디어의 회상적 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회상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노스텔지아라고 돼 있는데 이 회상이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힌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질병의 일종으로 간주가 되었는데 이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재조명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외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인생 무의미하다 같은 현재 심리적인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이 회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생각을 완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연구 영역에서는 이 회상적 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본인이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그리고 본인이 어린 시절에 즐겼던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예컨대 뭐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아니면 음악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행위, 그 경험을 회상적 미디어 이용이라고 하는데 이 회상적 미디어 이용이 심리적인 안녕 혹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예컨대 뭐 스타워즈라든가 토이스토리, 라이온킹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화들을 자기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버전으로 본 실험 참여자들은 해당 영화의 최신 리메이크 버전을 본 경우에 비해서 내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높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을 보이더란 말이죠. 그 옛날에 봤던 기억들이 소환이 되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적인 경험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은 이 팬데믹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에 토이스토리를 시청한 참여자들은 2020년에 개봉한 온월드라는 영화를 시청한 참여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안을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즉 회상적 미디어가 가지는 어떤 긍정적인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경험적인 근거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정신 건강이 마음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장기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 블루 우울감을 넘어서 코로나 레드 상태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없고 내가 즐겨 찾던 곳을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그럼 회상적인 소셜 플랫폼 이용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저희 연구에서 주목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그렇다면 어떤 그런 심리적인 기제를 통해서 이 효과가 발생하는지 또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포스팅을 찾고 공유하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이렇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현재의 나와 예전에 행복했던 저렇게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었고 여행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즐길 수 있었던 나, 이게 사실은 결국 별개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과거에 행복했던 나와 지금의 불안하고 외롭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나가 연결돼 있다라는 이 자아 연속성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아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회상적 미디어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로 제안이 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양된 자아 연속성이야말로 현재 느끼고 있었던 우울감을 좀 낮춰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이걸 이제 연구 모형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 회상적인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을 높일 것이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동일인이다. 이 부분을 상기시켜 줄 거라는 말씀이고요. 가설 2는 이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을 고양시킴으로써 현재 느끼는 우울감을 낮출 것이다 라는 그의 두 번째 가설이고요. 세 번째 가설은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지 않겠나라는 것이 세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효과가 만약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한테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텐데 그런 효과를 조건화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요새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던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외로움이라든가 삶의 만족도, 행복감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외로움, 고독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가장 크게 부정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부분이 바로 이 관계적인 측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없는 부분. 그런데 이것이 특히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집에 돌아가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박탈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1인 가구 구성원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인 가구 구성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1인 가구의 마음 건강이 이 외로움과 사회적 연결 부족에서 오는 위험에 더 취약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그 소셜 미디어, 소셜 플랫폼의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회상적 이용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자, 다인 가구보다는 오히려 1인 가구 구성원들한테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가설 4와 가설 5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제안했던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인 가구들보다는 안 그래도 미니멀 레벨에서는 적어도 식구들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1인 가구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 더 취약한 사람들한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국에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1,500여 명의 응답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이 각각의 변인을 측정했는지 척도의 일부만을 사례로 보여드렸는데요.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모습이 담기는 예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봤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공유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고요. 자아 연속성 같은 경우는 이전 연구에서 이 밸리데이시 됐던 나의 삶에는 연속성이 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연결이 되어 있다. 같은 문항들로 측정을 했고요.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역시도 이전 연구들에서 활용했던 표준화된 아이템들을 이용했습니다. 해서 지난 일주일간 귀하는 얼마나 우울감을 느끼셨습니까? 삶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귀하의 현재 상황과 삶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고요. 거주 형태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인지 아니면 동거 가족이 있는 다인 가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 앞서 제시했던 연구 모델 중에서 이제 매개의 역할, 매개 모형에 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상적인 소셜 플랫폼 이용이 예상했던 대로 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간의 그 연속성 이 부분을 증진시켰고요. 그리고 그 결과 자아 연속성이 증진된 사람들은 우울감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그런 예상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예기치 않았던 직접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결과를 설명할 때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흥미롭게도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은 그 자아 연속성을 높이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울감에 있어서는 아까 간접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즉 우울감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데 반해서 직접 효과는 사실은 우울감을 오히려 높이는 즉 회상적인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을 높이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울감이 심지어는 높아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이 거주 형태에 따라서 하지만 이런 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가설을 세웠었는데요. 생각했던 대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선은 다인 가구를 나타내고 아래에 있는 선은 1인 가구인데요.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이 자아 연속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 이분들은 회상적 소셜 플랫폼 이용을 통해서 자아 연속성이 고양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총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울감이라든가 삶의 만족도로 대표되는 이 마음 건강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다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1인 가구의 경우,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바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회상적 미디어 이용을 통해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간의 그 연속성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그 결과로 우울감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소셜 플랫폼이 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조건이 달리죠. 어떤 경우에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퀄리파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전의 선행 연구들은 사실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과의 비교, 소셜 컴퍼리슨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너무 불행해 하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실 소셜 플랫폼이 다른 사람하고의 연결을 강조해 주는 것처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간의 연결도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지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저희 연구의 특성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울해지고 삶에 대단히 불만스러운 상황 이 부분을 좀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직접 효과에 있어서 그러면 왜 우울감하고 삶의 만족도 간에 좀 다른 방향의 효과가 나타났을까라는 부분은 우울감은 정말 이 즉시적인 현재 지금 바로 느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변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예전에 좋았던 모습을 좋았던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적어도 그 기억과 그 경험과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서 보게 만들어주지 않는 한은 사실은 마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통해서 내 지금 상황이 더 우울해지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자아 연속성을 통해서 갖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흥미로운 것이다라고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